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 김영식 수석교수님 참석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보안 이동현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항공 항공보안팀의 유명철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보안학회 우리 소대섭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술대 추진 보고를 2025년도 추기학술대회 추진위원장을 맡은 항공보안학회 부회장 김용원입니다. 사회자님께서 이제 상세히 설명드리기 때문에 간단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저께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굉장히 오늘 때 추우면 또 많은 분들이 못 오시면 어떡하나 했는데 추운 날씨도 많이 참석해서 감사드리고요. 자, 모양은 조금 이상하게 됐지만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심도 있는 토의는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사성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 좀 제공을 좀 할까 주관에 든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좀 아쉽지만 우선 이제 발표 내용은 제가 소개는 아까 분 다 하셨으니까 두 분 교수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호상 교수님은 한서대학교에서 지금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한국보안공사 본부장님을 역임하시고 또 우리 항공보안 또 UAM 관련 내용 아주 우리 학계에서는 또 나름대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 우리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만 하시죠.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그다음에 우리 김영식 교수님은 우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항공보안처장을 하셨고 지금은 인재개발원에서 수석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항공보안에 누구보다도 또 열의를 가지고 매번 우리 학술대회 때마다 이렇게 좌석에 앉아서 그 의견을 많이 주셨던 우리 김영식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우선 장호상 교수님 먼저 한번 오늘 말씀 들으신 내용 한번 말씀 좀 나눠주시고 또 길게 하고 죄송합니다. 해주시고 또 우리 발표하신 분에게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위 받은 한서대학교 항공부품물리학과 장호상입니다. 네, 먼저 AI 관련해서 발표 내용도 많이 있었고 또 직접 관련되어지지 않은 사항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AI 관련되어진 첨단 기술과 관련되어진 내용들이 많이 발표가 되어졌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AI라는 그 첨단 기술이 맞는 키처럼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는 이쪽 분야에 대한 엔지니어는 아니라 하더라도 AI가 가져오는 항공 보안과 관련되어진 이런 우려 사항들, 위험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서 윤기동 부장님께서도 그 발표 내용에 있어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데이터의 수집이라든지 딥러닝과 관련되어져서 학습되어진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데이터들을 가지고 조사 분석 판단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잘못되어진 그 학습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들을 변조해서 학습되어졌을 때에 항공보안과 직결되어진 항공보안의 위협과 직결되어지는 이런 오류들이 발생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금 초기 단계에서 AI에 너무 집중하는 것보다는 AI에 대한 기술 트렌드를 전반적으로 좀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AI 시대에 대비해서 항공보안 요원들을 어떻게 하면 전문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이 항공보안 요원들에 대한 전문 숙련도를 높이면서 AI에 대한 판단 기능들이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그 아이카오라든지 또 FAA, 이아사 같은 곳에서도 AI에 대한 그 기술 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적용보다는 어떻게 하면 규제에 대한 표준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오류라든지
이러한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인적 개발에 대한, 인적 역량 개발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숙련도를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인 전략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이카오에서는 AI와 관련해서 태스크포스 온 AI라고 하는 AI 시대에 대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규제에 대한 마련, 그리고 표준에 대한 마련들 이런 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진일보되어진 어떻게 하면 AI 기술을 적용을 해서 항공 보안에 대한 오류를 최소화시킬 것인가, 휴먼 에러를 어떻게 하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이카오에 대한 또 FA나 이아사가 준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지지를 보내는 입장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진보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적용보다는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학습시킬 수 있는, 그리고 더해서 거기에 맞는 보안 전문 요원들에 대한 역량들을 AI와 같이 공동구분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제가 혹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또 준비된 걸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바로 유명식 교수님 말씀 좀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주제가 네 가지로 다양하고 꼭 필요한 주제들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주제들을 보면 좀 다른 것 같지만 다 같습니다. 항공보안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또 전 세계 우리가 보안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가사비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피로를 줄이면서 보안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지방공항하고 중심공항하고 보안 기술의 차이를 없애서 한 곳으로 모아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연관성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보안 분석 전문성으로 해서는 매우 적합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발표해 주신 박준영 님이 스마트 시큐리티 AI 도입에 대한 걸 설명하셨는데, CTEX나 ALS, 원형 검색기, 생체 인식 뭐 이런 것들이 보안 검색에 적용하면은 보안 검색 인력에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하면은 여러 가지 효율성도 있고 다 좋은데, 다만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거는 AI가 너무나 한독에 인식하게 되면 보안 검색 영역의 전문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 기계가 너무나 의존하게 되면 기계가 이런 메시지를 너무 많이 줘서 오히려 검색 속도를 또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걸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또 우리 항공항에서 윤기동 부장님이 발표하신 차세대 보안 검색 체계 모델은 원격 기술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핀란드나 호주 예를 드셨는데, 국내에서도 사실 출국장에서 CTEX 하면서 중앙 판도식하고, 위탁 수화물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탑승동에서 원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안전실에서 보면은 공항에 있는 지금 현재 CCTV를 한 번에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지만 뭘 통해서 보내느냐? KTX 통신망을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대되면 이제 원격 모델로 하게 되는데, 주변 세계 공항도 여러 개의 공항을 원격하는 걸 알 수는 있는데요.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보안 검색의 판독을 갖다가 증진시키고 어떤 지방공항의 격차를 하자는 데는 충분한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인천공항 2터미널에 개항했을 때 일반 판독 요원이 검색 요원의 판독률이 한 45% 정도 됐어요. 근데 그거를 순환 모집하면서 90%까지 1년 정도 조금 넘게 끌어올렸습니다. 판독 요원이 사실 전문화되기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쨌든 이렇게 여러 사람이 멀티를 할 수 있게끔 많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원격을 하다 보면은 통신망이 지연이 일어나거나 장애가 일어나서 마비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보완하고 이제 이중망도 필요하겠지만, 기타 조그만 공항에서는 원격으로 안 됐었을 때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는 보안 전문 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좀 준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세 번째, 우리 장재익 실장님이 보안 검색 인적 예방으로 해서 피로도 관리 강화를 하는 게
보안 검색 실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원인 이런 것들 분석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많이 공감이 가는 상황입니다. 검색 요원들이 그 네 번째 발표했던 그런 자회사하고 연관이 있는데 전문성을 위해서는 퇴사자들이 없어야 되고 또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피로도를 관리하면은 장기간 근무하게 되고 또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데 굉장히 높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피로도를 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사람들의 근무 시간이나 교대를 어떻게 잘 할 것이냐 합리적으로 이런 문제점하고 또 이 심리적인 피로 관리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으로 피로가 관리될 것이냐. 또 세 번째,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피로도를 관리했을 때 판독 전문성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될 거냐. 검색 실패가 진짜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자세히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상호 팀장님이 항공 전문 기관에 대해서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잘 발표를 해주셨어요. TSA 같이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주도를 해서 하는 방안들, 또 그다음에 공산이나 공단 같은 이런 독립적인 법인으로 하는 것들, 이 초기에 보안이라는 거는 수익시장이나 이런 걸 보기보다는 사람들의 국민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요. 다만 이렇게 그 독립적으로 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거에서는 두 가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전문 인력을 하려면 이 사람들이 그냥 단지 보수나 이런 거 말고 커리어 개발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보안 전문사에 있으면은 계속 오래 근무하면서 교수로도 가고 국제기구로도 아이카오로도 갈 수도 있고 또 공사로도 갈 수도 있고 다른 기관에도 갈 수 있는 이런 커리어 개발. 과거에 이제 우리 판독 잘하는 사람이 세관 공무원으로 많이 갔었습니다. 또 우리 공사에서는 직원이 2년 이상 되면은 이렇게 채용해서 한 적도 있었고 이런 커리어 개발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초기에 이렇게 전문기관이 양성했을 때 그럼 초기에 그 좋은 장비를 가져오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충분한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스바 우리 이제 발표자분들도 계시지만 혹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 플로어에서 나 꼭 한번 이 얘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혹시 네. 짧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에서 폭발물 처리로 일하고 있는 이강이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해 주신 네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출동을 나가게 되는 경우는 공항검색 요원이 적발한 폭발물 의심물체나 아니면은 안보위해 물품 중에서 폭발물인지 아닌지 검출 요청이 들어왔을 때 현장에 나가게 되는데 저는 군에서 7년 정도 EOD 요원 생활을 했고 지금 공항에서 한 5년, 6년 차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군과 지금 공항이 가장 큰 차이점은 군에서 제가 현장 출동을 나갔을 때는 오심 하나만으로 공항을 멈춘다는 것은 큰 경제적 손실이 있다는 것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면서 든 생각이 의심물품이 발견되면 그 의심물품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인천공항에 혹시 이런 비슷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박준혁 계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고 그리고 윤기동 부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인상 깊었던 점이 스마트 시큐리티라는 것이 특정 장비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시스템을 지칭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다면 양 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스마트 시큐리티에 혹시 이런 인프라적인 요소들도 계획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 먼저 답변하시겠어요? 네, 우리 박수희 기자님께서 저기 우리 회장님께서 5시 15분까지 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회장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좀 주세요. 우리 저기 너무 시간의 제약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그 두 분 교수님께서는 제 시간 한 15분 정도 있으니까
시간 가지고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천공항에서 박준영입니다. 일단은 그 EOD 관련돼 가지고 그 김해공항과 인천공항에 좀 전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 들으면서 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차이가 있다는 것보다 지금 그 질문하신 분의 어떤 그 생각 그거를 조금 알아보고 싶은 게 검색하는 도중에 의심물품이 나와서 만약에 EOD가 출동했을 때 그럼 과연 그 검색장을 전부 다 멈추고 하는 거를 원하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거를 먼저 좀 알고 싶고요. 검색장을 모두 멈추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네네. 제가 공항공사에 몸을 담고 있는 한 그거를 요구하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공항은 계속해서 운영이 되면서 또 도시물품이 만일의 상황에서 폭발을 하거나 했을 때도 공항이나 승객들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 여기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공항 검색을 한다. 어쨌든 공항 말씀하신 대로 공항이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최소한의 그 펜스를 쳐가지고 그쪽은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반대쪽에서 승객들을 계속해서 그 검색을 해서 안으로 들여보내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걸 옮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옮기는 건 뭐 EOD 출신이시니까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는 아마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범바스켓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옮길 수도 있고 출국장 내에서는 뭐 차량이 들어오거나 이렇게는 힘드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일단은 옮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자리에서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얘기가 질문 주신 거에서 가장 핵심은 공항 운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최대한 안전한 상태에서 폭발물 의심물체를 처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EOD 업무를 하지 않는데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하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의심 폭발물이 발견이 됐을 때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 판단 이전에 그 상황에 대한 정말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보안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판단을 했을 때 이게 공항 전체를 다 폐쇄를 해야 될 상황이라면 응당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근데 봤을 때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면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행동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 저는 일단 그런 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스마트 시큐리티 뭐 말씀 아까 굉장히 짧게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제 뭐 장비 저희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제일 조금 오해들이 있는 게 뭐냐면 스마트 시큐리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좋은 장비를 쓰는 것만이 스마트 시큐리티는 아닙니다. 이게 원래 개념 자체가 예전에는 우리가 물품 위주의 보안 검색이나 통제를 했던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현장에 많습니다. 지금 그게 한 20, 30년, 40년 그 바탕으로 오다 보니 검색장이든 이런 데 업무로드, 그다음에 민원, 그리고 탐색률에 떨어지는 것들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나오는 게 스마트 시큐리티예요. ACI에서 만든 개념인데 이것들은 물론 좋은 장비도 필요하지만 좋은 제도 개선도 필요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원형 검색 장비가 들어올 때 제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떤 상황들이 있었냐면 원형 검색 장비를 일단 풀 펫다운을 하지 않는 개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들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처럼 뭔가 새로운 장비, 새로운 뭔가 프로세스가 들어가면 그거에 맞는 제도나 우리 운영 형태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게 스마트 시큐리티다. 그리고 아까 뭐 장비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장비 부분은 저희도 뭐
인천과 마찬가지로 뭐 시티나 원형 검색장들은 계속 확충할 생각이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마트 시큐리티가 꼭 좋은 장비만을 얘기하는 것들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김영식 교수님께서 마이크를 요청하셨어요. 제가 아무도 이제 EOD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답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이제 EOD도 주관했었으니까 잠깐 설명드리면 크게 이제 랜드 사이드에서 위험물이 폭발물이 발견했을 때하고 에어 사이드의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랜드 사이드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폭발 무시물이 나오면 이제 펜스를 쳐서 경비들이 펜스를 치고 EOD 요인이 와서 이제 판독을 하죠. 내시경이나 뭐 이런 식으로 판독을 해서 그 폭발물 의심되면은 그 방폭 가방에다 담아서 트레일러로 제2활주로 북단까지 갑니다. 그 랜드 사이드 가면 거기에 이제 콘크리트 더미가 있어서 콘크리트 더미에 이제 우리 경찰 폭발 그 특수 기동대들하고 상의합니다. 이거를 분해를 하면 좋은지 폭발시키는 게 더 나은지 이렇게 랜드 사이드에 있을 때는 보통 그렇게 처리를 하고요. 에어 사이드에 있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수화물이 위탁수화물이 가면서 폭발물이 나오게 되면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오래 덤은 거미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화가 임박했다고 판단되면은 그 오래 더미에 넣어서 거기서 폭발시켜서 피해를 최소화하고요. 또 벨트에 있는데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으면은 벨트를 조종해서 빨리 그 제일 바깥으로 뽑을 수 있는 걸로 뽑아내서 거기서 트레일러를 낭복 가방 잡아서 실어 가지고 이완치로 가서 동일한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험물은 다른 사람들하고 분리돼서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장비들이 로보팔이나 이런 것도 쓸 수 있는데 현재 있는 로보팔 같은 경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시간보다. 그래서 얼른 그 수화물을 벨트를 빼든지 아니면은 그 오래 덤미를 빼서 폭발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어서 장우상 교수님. 네. 앞서 플로어에서 질문해주신 그 폭발물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스마트 시큐리티라고 그래서 너무 이 스마트 시큐리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큰 틀에서는 이제 스마트 시큐리티라는 그 개념보다는 스마트 에어포트라는 개념에서 스마트 시큐리티를 좀 바라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스마트 에어포트에서 운영되어지는 전체적인 오페스 원아이디 또는 싱글 투폰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스마트 시큐리티를 얼마큼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또 거기에 더해서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렇게 좀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스마트 시큐리티만 집중을 하다 보면 전체적인 공항 역의 흐름에 있어서의 장애 요소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지금 현재 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뭐 엔드투엔드 서비스라든지 뭐 해피플로어 또 스마트 패스 또 싱가포르 T4에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패스트 앤 시니스 트래블 이런 개념들이 전체적으로 다 스마트 에어포트 개념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지 스마트 시티 시큐리티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항공 보안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필요는 있지만 너무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전체적인 여기에 흐름에 있어서의 또 항공기 운항에 있어서의 어떤 그 틀들이 좀 변질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 시큐리티도 보되 전체적으로는 스마트 에어포트에 대한 개념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이 주제가 이제 AI나 ICT 연관돼서 지금 보안 쪽과 운영 쪽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운영하다 보면 우리가 미국의 TSA가 만들어진 배경은 이제 아까 여러분 발표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그 스마트라고 하는 그 대세를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뭔가 조치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늦는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카오나 뭐 아야타나 이런 그 외국의 뭐 모든 기관이 우리 공항의 그 안전 관리, 보안 관리를 운영과 결부시켜서 할 때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 아이카오도 마찬가지지만 국가별로 추진하는 그 방향은 지금 보안 쪽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한국공항보안에서 그 단일화된 그 운영기관도 말씀하셨는데 그래 여러 가지 또 이제 기타 피로도 문제도 얘기했고 이제 얘기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러면 향후에 지금 ICT가 급변하게 발달되고 있고 AI가 앞으로 한 5년 이내면 이제 AGI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항공보안의 주체가 국가나 공항 운영자나 우리 자회사나 어떤 가버넌스를 가지고 갈 것이냐. 이거는 진짜 우리 같은 그 보안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지금 두 분 아직 말씀 안 하셨는데 두 분 중에 혹시 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제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가 AI하고 관련된 주제로 처음에 좀 한정되게 생각했다가 전체적으로 나타나신 조언자분들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FRMS에 대해서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시주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옆에 계시는 사무팀장님이 또 주장하시는 말을 보니까 이 FRMS를 한국관광공사에서 먼저 실시하고 실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정도로 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스마트 공항 그다음에 오늘 발표한 저게 FRMS 그다음에 그 공항 보안 검색 체계에 대한 거버넌스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던 식으로 해 오다가는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발표 주제를 듣고 나서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보안 검색이라든지 보안을 하시는 분들이 이 보안 시스템 체계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같은 학회처럼 이런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 전향적인 방법으로 좀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연구를 하고 수집을 해가지고 그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좀 이반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자, 우리 저 15분 연장해 주셨는데 이제 한 5분 남았거든요. 우리 저 학회자님께서 한 말씀 하신다고 하니까 학회자님 한 말씀. 네, 오늘 이렇게 그 발표 주제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굉장히 이렇게 좋은 발표를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패널 두 분께서도 이렇게 굉장히 심도 있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아까 피로도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AI도 중요하고 스마트 시큐리티도 중요한데 저는 좀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보안 시스템하고 실제적으로 지방공항에서 하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상이에요. 환경이 엄청 다르거든요. 인천공항은 여러 가지 여건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지만 실제 한국공항공사는 아까 그랬잖아요. 8개 공항하고는 보안 요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승객도 되게 부족하고 근데다가 또 근무 여건도 굉장히 열악하고 그 다음에 그 공항마다의 어떤 특성들이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천공항 나름대로 스마트 시큐리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공항공사는 또 한국공항공사 나름대로의 지금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니냐. 지금 인천대로만 가고 한국공항대로 가는 부분보다 좀 더 저는 다음번에는 모여서 실제적으로 인천공항에서의 좋은 점과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또 한국공항사에서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가져왔으면 좋겠고 또 한국공항사에서 봤을 때도 인천공항의 좋은 점 또 개선할 점이 있으면 서로 저는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좀 오늘 이걸 통해서 저는 다음 내년 전 한 4번 정도면 그때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중점적으로 한번 저는 토론을 하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좋은 분들의 의견이 좀 더 굉장히 저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한번 그런 조심스럽게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이상입니다.
우리 저 이상호 팀장님 한 말씀 나누셨는데 앉아서 여기 자 이거 드릴게요. 한 말씀 하시고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요. 제가 그 항공관 거버넌스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저희도 이제 모의사들하고 함께 그 밝은 그 스마트 보안의 미래를 얘기하고 싶지만 그 현장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드릴 말씀도 많고요. 가끔 가다 보면은 저 인천이 부럽습니다. 부자 아빠를 둬서 그런가 아이들도 아주 지원을 빵빵하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아빠가 요새 힘들어서 많이 어렵구나.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이걸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그런 아쉬움도 많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자리가 자꾸 마련돼서 저희 요구사항도 많이 전달되고 뭐해서 이런 걸 듣고 좀 수렴해주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저희 식사 시간 다 됐으니까 짧게 당부 말씀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번 그 AI의 기본이 데이터를 지금 축적해가지고 학습해야 되고 하고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 관리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셔가지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거. 데이터를 만약에 노출됐거나 지금 내부자에 의해서 빼돌려졌을 때는 그걸 거꾸로 해서 침투할 수 있는 방향이 반드시 학습될 수 있다는 그런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해서 반드시 발전하는 방향이에 반대로 그걸 나가지 않은 데이터를 나가지 않는 방향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쿠팡 상태에서 봤듯이 내부자나 아니면 특히 이런 백도나 이런 것 중에서 나가게 되면 진짜 나라에 욕망이 걸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주고 그런 부분에서도 좀 내부적으로 연구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네, 이상입니다. 자 이제 뭐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고 어때요? 한 말씀만 오케이. 뭐 자꾸 한국공항공사가 뭐 바로 문 닫을 회사처럼 얘기를 하셔서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뭐 이상호 팀장님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뭐 일부 동의하는 바도 있지만 일부는 또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방적인 얘기도 있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사실 아까 뭐 저희가 그 이익이 많이 떨어져서 투자를 많이 못한다라는 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지만 아닌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 사기업이라면 뭐 말씀하신 게 맞긴 하겠지만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명한 선이 있는 거고 또 정부 정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건 너무 좀 과대하게 말씀하신 거다. 이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각자의 입장은 분명히 있는 건 맞고요. 아까 이제 전체적인 공항 운영과 항공 보안과의 상충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우리 그 소대섭 회장님께서 저한테 공항에서 근무하셨고 하니 한번 준비 좀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듣고 근데 제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뭐 이렇게 구성이 된 게 아닙니다. 각각 제가 본부장님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추천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서 컨택을 하면서 결국은 이 주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현 시대의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면 논의를 하다가 보면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들이 계속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항공보안의 어떤 그 거버넌스를 좀 새로운 방향으로 한번 모색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런 토론회가 진행이 됐다고 시간은 좀 아쉽지만 우리 마치는 입장에서 서로 큰 박수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